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승객이 갑자기 선로로 밀려 추락하는 서브웨이 푸싱이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매년 수십 명이 밀려 추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뉴욕시의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는 여전히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도 못한 나라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무엇이 다르길래 뉴욕이 이렇게까지 따라하려는 걸까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도시공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리입니다. 뉴욕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정신없었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지하철 안내방송, 그리고 붐비는 승강장.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전동차가 역으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악했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제 조카가 당할 뻔했던 사고가 떠올랐거든요. 조카는 뉴욕 지하철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실수로 승강장 끝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였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조카를 붙잡아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바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면 어떻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뉴욕 지하철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승객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고, 심지어 일부 승강장에서는 사람들이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뉴욕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법을 강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경찰은 순찰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승강장 앞이 뚫려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교통국 내부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은 노후한 시설이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며 모든 역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승객들이 비싸진 요금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욕 지하철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계속되는 사고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인 빌 헤인즈를 만났습니다. 빌은 현재 뉴욕 교통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간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을 넘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파리, 런던, 싱가포르. 많은 도시들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거나 설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단연 한국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09년에 거의 완료되었죠. 놀라운 점은 역사 구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설치 이후 선로 추락 사고가 95%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지하철 사고율이 현저히 낮고 시스템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나라.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의식까지 높아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 여러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결심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위한 완벽한 스크린도어 솔루션을 찾아낼 것이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선로에 떨어지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죠. 하지만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뉴욕과 한국은 문화도 환경도 다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뉴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뉴욕 교통국의 고위 간부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교통비 지원도 많고 정부 지원도 탄탄하지만 뉴욕은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율 100%. 믿기 어려웠어요. 세계 최고 도시 뉴욕보다 앞서 있다니. 머릿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잖아. 우리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첨단 기술의 도시인데 어떻게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을까요?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사실을 직시해야 했죠. 밤새도록 자료를 검색하면서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발견됐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선로 추락 사고가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고의적인 서브웨이 푸싱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충격적인 통계였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안전사고 대응 속도였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한국 지하철의 평균 대응 시간은 단 37초. 반면 뉴욕은 4분 30초나 걸렸어요. 이 차이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두드리며 더 자세히 살펴봤죠.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사고율은 최저, 대응 속도는 최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서울 지하철이 2009년까지 대부분의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이뤄낸 성과였죠. 그리고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지하철 문화 자체를 바꿨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지하철 안전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사고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응급 대응 속도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를 고려해도 전체적인 운영, 체계와 안전 시스템이 뉴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완벽한 걸까요? 데이터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의 초대로 MTA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요 책임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이건 뉴욕 지하철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통국 내부 회의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 다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뉴욕 지하철 시스템의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인프라, 수많은 노선과 역마다 다른 구조,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복잡한 운영 방식까지. 당연히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단순히 신기술을 적용한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운영 철학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시스템을 분석해보자. 저는 데이터를 믿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면서 저는 뉴욕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도시철도협회와 접촉해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잡았고 서울의 주요 지하철 역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정말로 뉴욕에 적용할 만한 시스템인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해도 뉴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뉴욕은 규모도 다르고 사람들의 문화도 다릅니다. 뉴욕의 시민들이 한국처럼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뉴욕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건 아직 이르죠. 저는 무작정 비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직접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해외에서 미화된 사례일 뿐인지 이제 직접 경험해 볼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뉴욕을 바꿀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다는 것.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가진 질서를 바로 실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과정까지 너무나도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놀라게 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공항철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뉴욕에서부터 품어온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안전할까?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을까? 현실은 통계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철도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놀랍도록 깔끔한 환경이었어요. 바닥에는 휴지 한 장 없고 벽면은 반짝거렸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승강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스크린도어, 전광판에 표시된 정시 도착 시간, 환하게 빛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 플랫폼 바닥에는 선명한 승차 라인이 표시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줄을 맞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승강장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누군가는 승차 공간을 가로막고 서 있고 누군가는 줄을 무시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전광판은 고장난 경우가 많았고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조차 불확실한 일이 허다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혼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오차 없이 설계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더 가까이 다가가 스크린도어를 살펴봤습니다.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뉴욕 MTA 담당자들이 말했던 불가능이라는 변명이 순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스크린도어를 살짝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장벽이었죠. 승강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AI 기반 시스템인지 열차 혼잡도까지 표시되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승강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흔하고 일부러 누군가를 미는 범죄도 심각하죠. 하지만 이곳은 스크린도어 덕분에 그런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장치 하나로 뉴욕의 수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이런 걸 도입하지 못한 걸까요? 카메라를 꺼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볼까 걱정했지만 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스크린도어의 구조, 레일과의 간격, 개폐 메커니즘까지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빌과 MTA 책임자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죠. 한참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결론을 내릴 생각이 없었죠.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걸 운영하는 방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잠시 후 열차 접근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표시된 대기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곳에서는 열차가 도착하면 무질서하게 밀치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니까요. 열차가 플랫폼에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정확히 스크린도어 앞에 멈춰 섰어요. 오차 범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이 동시에 열렸죠. 그 정확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내부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했고 저는 문이 열리는 순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스크린도어 바닥에는 LED 조명이 전멸하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린 뒤 기다리던 승객들이 정리된 줄을 따라 차례로 탑승했죠. 뉴욕에서라면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밀치고 들어가고 내리는 승객과 올라타는 승객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혼잡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선명한 디지털 안내 화면,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좌석 위에는 노선도가, 출입문 위에는 다음 역 정보가 디지털로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잡혔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통신이 두절되는데 말이죠. 창문 너머로 터널 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터널 벽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의 낙서로 가득한 어두운 터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이건 공항철도일 뿐이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일 수도 있어. 진짜 서울 지하철은 다를 수도 있어. 좌석을 찾아 앉은 뒤에도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깨끗한 실내, 공기청정 기능이 내장된 천장, 다국어 안내방송까지. 단순히 인프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운영 시스템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열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운영 과정에 있을 거야.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선명한 디지털 안내 화면,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좌석 위에는 노선도가, 출입문 위에는 다음 역 정보가 디지털로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잡혔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통신이 두절되는데 말이죠. 창문 너머로 터널 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터널 벽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의 낙서로 가득한 어두운 터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내리고 타는 승객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다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역무원의 통제나 감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였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뉴욕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 걸까? 기술적 문제, 예산, 아니면 의지의 부재.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분석하고 싶어졌습니다. 뉴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시스템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되었는지,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 지하철의 진짜 강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서울 지하철을 경험할 차례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뉴욕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서로 밀치거나 길을 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이란 보통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 지하철이 완벽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역 환승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역사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안 초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노선의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상태까지 표시되었죠. 누군가 이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오래된 1호선부터 최신 노선까지 다양한 시대에 건설된 노선들을 모두 경험해봐야 했어요. 특히 뉴욕 지하철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노선들이 어떻게 현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티켓 자판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다국어 지원까지, 심지어 교통카드 충전, 환불까지 한 기계에서 가능했어요. 뉴욕의 복잡하고 오래된 발권 시스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1호선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흥분이 차올랐어요. 이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진짜 실체와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공항철도처럼 완벽할지, 아니면 뉴욕 담당자들의 말처럼 한계점이 드러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결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찾아내야 해. 그래야 뉴욕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1호선 승강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1974년에 개통된 가장 오래된 노선임에도 최신식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욕 MTA의 변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호텔에서 이틀간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노선마다 특징이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뉴욕에서 들었던 불가능이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전문가를 만나야 했죠. 한국도시철도협회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빠른 답변이 왔어요. 안전관리부 김성민 실장이 직접 만나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인상이 깊었습니다. 김 실장은 나이 지긋한 전문가였지만 태도는 무척 진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 지하철의 기술력과 운영 방식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안전 문화입니다. 김 실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드웨어는 스크린도어, CCTV, 비상통신 시스템 등 물리적 장치들.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모니터링, 자동 제어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안전 문화는 승객들의 자발적 참여와 철저한 안전 훈련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 실장은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변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스크린도어는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승강장이 곡선 형태라면 정확한 위치에 맞추기가 힘들죠. 그런데 한국은 가변형 스크린도어를 개발해 어떤 역이든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고율이 급감했으며 뉴욕처럼 승강장에 사람이 뛰어드는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열차 모델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 MTA가 주장했던 다양한 열차 모델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변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AI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실시간 위험 감지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플랫폼의 CCTV가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관제센터에 알림이 가고 필요시 열차 진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승강장 가장자리에 오래 서 있거나 비틀거리면서 이동하면 즉시 경고가 울리고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뉴욕에서는 취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승강장 사고율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뉴욕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긴급 비상 통화 시스템입니다. 김 실장은 승강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비상 통화 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즉시 관제실과 연결되고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역마다 수십 개씩 설치돼 있어 승객들이 긴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제실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엔 역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기계실, 안전 설비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비상 상황 대비 시스템이었습니다. 10초마다 자동으로 플랫폼 전체를 스캔하는 열화상 카메라, 위급 상황 시 즉시 연결되는 긴급 통화 시스템. 뉴욕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안전 문화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어서 우리는 서울 메트로 종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관제사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역과 열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화면에 표시되었죠. 이 시스템은 승객의 비정상적인 행동, 선로 침입, 화재 징후까지 감지합니다. 정확도는 97.5%에 달합니다. 관제센터 책임자의 설명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낙후된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마치 미래의 기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불과 15년 만에 이룬 변화였습니다. 뉴욕이 변명만 늘어놓는 동안 서울은 실제로 행동했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실감했죠. 관제센터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뉴욕의 문제는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였죠. 어쩌면 뉴욕 MTA에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마인드셋일지도 모릅니다. 밤 12시 30분, 강남역에서 마지막 열차가 떠났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역사는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역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상과 달리 막차가 끝난 후 오히려 더 바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저를 역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죠. 벽에 걸린 전자시계가 일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비상 대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는 화재 상황입니다. 훈련 책임자가 선언하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진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무원들은 미리 정해진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했고 대피 경로를 확보했죠. 김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매주 진행됩니다. 시나리오는 매번 바뀌어요. 화재, 테러, 자연재해, 대규모 승객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충격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종류의 훈련을 분기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강남역의 직원들은 마치 실전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은 전원 차단 실습이었습니다. 역무원들은 각자 담당 구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했죠. 훈련 책임자의 신호와 함께 역사 내 전기가 부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비상 조명만 남은 어두운 공간에서 역무원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흑 속에서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크린도어 긴급 개방 훈련이었어요. 역무원들은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수 도구를 이용해 불과 30초 만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했죠. 그리고 승객 역할을 하는 직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스크린도어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궁금증이 일자 물어봤습니다. 김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중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고장 나도 기계식 백업 시스템이 작동해요. 그마저도 문제가 생기면 지금 보신 것처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역무원들이 선로에 내려가 레일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특수부대 같았죠. 손전등을 비추며 레일의 미세한 균열까지 확인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이건 매일 밤 진행되는 일상 점검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레일 점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승강장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실이 있었어요.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기술자들이 모든 장비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스크린도어 시스템, 환기 시스템, 조명, CCTV 등 모든 장비를 관리합니다. 매일 밤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요. 뉴욕의 낙후된 설비 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고장나야 수리하는 실정이었죠. 예방 정비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시스템은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시간은 벌써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무원들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승객 긴급 구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승객이 선로에 떨어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죠. 영무원들은 신속하게 모였고 구조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역사 바닥에 설치된 패널이 열리며 특수 들것이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프라만 좋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시스템이, 문화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렇게 매일 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제가 목격한 철저한 훈련 시스템의 도입이 될 것입니다. 안전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이, 문화가 만든다. 이 깨달음이 뉴욕 지하철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교통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할 틈도 없이 이걸 반드시 뉴욕에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교통국 임원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몇몇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뉴욕 지하철을 바꿀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불을 끄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지하철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전광판, 깔끔한 승강장,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스크린도어, AI 감지 시스템까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으니까요. 뉴욕 시민들이 매일 불안 속에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지하철에서 사람이 선로로 떨어지는 걸 매번 뉴스로 봐야 하죠? 그리고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지하철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가득 서울 지하철의 깔끔한 플랫폼과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펼쳐졌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영상들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질서정연하게 줄 서는 승객들, 맞물려 돌아가는 스크린도어와 열차문. 한국은 우리보다 35% 적은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선로 추락 사고는 95%가 감소했습니다. 차가운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연간 철도 사고 사망자 수는 뉴욕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임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진지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설득에는 이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의 차이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차이입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코넬 국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 깨달음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코넬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마이클, 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코넬 국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어요.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군요. 가장 위험한 10개 역을 선정해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상 대응 훈련 시스템은 즉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코넬 국장은 특별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했고 저를 핵심 멤버로 지명했어요. 드디어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즈 일면에 대담한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뉴욕 지하철, 한국에서 안전의 미래를 찾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인터뷰에서 코넬 국장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뉴욕 지하철의 안전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예산 문제, 오래된 인프라, 기술적 제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년 후 MTA는 역사적인 안전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환승역 30개소에 스크린도어 설치, 전 직원 대상 한국식 비상 대응 훈련 의무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핵심이었어요.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욕과 서울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양 도시의 지하철 기술자들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각자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개발했어요. 이 협력 모델은 세계 다른 도시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기념식에서 코넬 국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안전 문화의 혁신입니다. 완벽한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조카 제이슨이 그날 선로에 떨어질 뻔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은 조금 더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뉴욕 지하철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날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씨앗을 심는데 한국의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의지와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